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귐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당금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다산의 편지 중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의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 학창시절에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조, 중,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서 만나는 동창들이 내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로 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고 하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래된 친구라는 것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오래되었지 졸업 후 연락도 몇 번 하지 않은 그저 동창생 정도로 머무른 그저 그런 인연도 무척이나 많다. 오히려 나는 사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는 동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굳이 동갑일 필요는 없다. 유호성과 장동건의 주연의 영화 친구를 보면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한다. 오래 사귀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동갑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학창시절 동창생들보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위로 30살, 아래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왔다. 나이 많은 친구, 선배에게는 그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 후배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 친구는 나이를 초월한다. 사람은 젊을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가며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선별하여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인연은 만들고 우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린다. 백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만 한다면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가 힘든 법이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학창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인연들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만남이다.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로 인해 만들어지고
좋은 여자 또한 좋은 남자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잘못 만나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좋은 이성을 만나 행복한 평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좋은 이성을 고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선택해야겠지만 참고가 될까 하여 힌트를 조금 공개한다. 1.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짧은 연애를 통해 내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빠른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계절이 지나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사계절을 두고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계절을 겪어보면 상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해야 한다. 성품을 알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가 잘 판단할 일이다.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무조건 걸러라. 2.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며 무척이나 잘 대한다. 하지만 막상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중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사람치고 어긋난 사람 없다. 뭐뭐 하는 척하는 것과 정말 내면이 드러나게 뭐뭐 하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평소에 기르도록 해야 한다. 3.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상대를 경계할 것. 연애 시절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시비가 붙거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시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격이 모난 이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사계절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내 성격이 모나지 않았는지도 수시로 자가 진단을 해야 한다. 4.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아름다운 장미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도 보기 좋은 법이다. 예쁘거나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난 것을 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곶대가 높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모도 잘났고 내면도 잘난 것이겠지만 그런 이성을 만나기는 무척이나 힘든 법이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런 이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거기 걸맞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 변진섭 가수의 노래 희망사항 마지막 구절을 떠올려보자.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5.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술을 권하는 친구보다 책을 권하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볼 일이 없다. 독서를 해서 얻은 지식과 기억을 통해 창조와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나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독서는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상대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만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며 만나는 좋은 친구들 중 동성 친구들도 중요하나 이성 친구도 가려 사귀도록 하여 내 인생의 소중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고로 초록은 동색이고 유상종이라고 하였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늘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이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음에 있어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다. 쉼과 게으름은 분명 구분되는 것이니 적당히 쉬었으면 이제 또 움직이자.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 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 사람을 잘 사귀어두면 분명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고 쓸만한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야 한다. 문제는 쓸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인격자를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예로부터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뚜렷하게 어떤 사람을 사귀라는 것인지는 지칭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할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말하지 않을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군자는 사람도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님 말씀에 알 수 있는 것은 필요 없는 사람과 긴 말하지 말라인데 필요 없는 사람이란 돈 없는 사람을 일컫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하라는 것은 쓸모 있는 사람과 말하라는 것이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말을 하라는, 즉 사귀라는 것인가? 일견 어려운 문제 같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이러한 지침의 속뜻을 알 수 있다. 우선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 비록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됨됨이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 그런 사람이 남을 도울 리 없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나까지 덩달아 나쁜 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인격자이면서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상한가? 그렇지 않다. 나쁜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럴 만한 장점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그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다. 용감한 장수는 지혜로운 장수만 못하고 지혜로운 장수는 인격 있는 장수만 못하며 인격 있는 장수는 복 있는 장수만 못하다.
여기서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다.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된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천박하고 재수 없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다.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실이 나쁜 사람, 사기꾼, 도적놈, 교양 없는 인간 등이다.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쓸모없는 놈, 돈이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말라. 에게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해서 사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쓸모 있는 분, 인격도 포함해서 를 만나면 말을 잘 건네어서 사귀게 될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을 차별하면 나 자신이 얌체 같은 사람이 되므로 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외교다. 그러니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비록 엄마나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잔소리를 해도 귀인을 만날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해야 할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버리는 것이 된다. 누구를 사귈 것인가는 대충 밝혀졌다.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귀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란 멀리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반성하고 나 자신의 인격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당장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그를 존경하고 받들고 베풀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그럴 만한 사람을 발견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사람 보는 눈이다. 그리고 귀한 사람을 봤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먼저 주는 자가 먼저 이긴다. 엘은 오랜 세월 동안 생선 다루는 기술을 배워 자그마한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 고급 일식집은 아니었고 그저 수족관에 생선을 받아서 즉석에서 회를 떠서 파는 미니 횟집이었다. 처음에 엘은 큰 어항에 생선을 잔뜩 준비해서 의욕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대로 손님이 약간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생긴 문제라기보다 처음부터 있었던 문제다.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서 파는 생선은 마리당 마진이 넉넉했다. 원가의 5배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날 팔지 못한 생선은 버려야 하니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결국 전체적으로 적자였다. 그래서 엘은 생각했다. 받아오는 생선의 양을 줄여서 버려지는 양을 줄이자고. 물론 손님이 많아지면 생선 공급량도 늘 요량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생선의 양이 줄어들자 진열 효과도 줄어들고 손님의 기호도 다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족관을 가득 채우면 제법 손님은 있지만 폐사하는 생선이 늘어나고 이를 줄이려고 생선의 양을 줄이면 손님까지 줄게 되니까 말이다. 엘은 이 문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는 말했다. 생물 장사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선을 잔뜩 준비하는 것이지요. 수족관이 가득 차면 손님은 늘게 마련입니다. 물론 죽는 생선도 많아지지요. 그래도 생선의 양은 늘 넉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손해를 좀 보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죠. 그러다 손님이 많이 늘어나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손해가 늘어나서 견딜 수 없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엔 손님을 위해 많이 준비합니다. 먼저 줘야 손님이 옵니다. 낚시도 이런 원리지요. 낚싯밥을 먼저 줘야 고기가 모이는 법입니다. 낚아채는 것은 그 다음이지요.